오늘 세 번째 주제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최근에 지주사에 대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내셨고요. 양희루 팀장님과 홍준혁 위원님이 내셨습니다. 총 리포트들은 다 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주회사 이야기입니다. 지주회사 중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생각하는 지주회사는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이유는 중복 상장이 아니라 정산의 부재다. 그 자회사의 수익을 지주사가 정상받아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정산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 정산에는 배당과 매각 등이 포함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 그래? 더블 카운팅은 뭐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더블 카운팅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원래 하나였으면 되는 회사를 우리가 쪼개서 상장해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돼서 두 개가 있다. 이게 홀딩스고 이게 선 자회사다. 이렇게 되면 더블 카운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회사의 어떤 양만큼은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눌 때 이거 하나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상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 따로 얘 따로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작게 들어갔다. 우리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떤 가치에 갖고 있는 비중만큼만 실제로 얘 소유권을 계산하면 얘 가치가 될 텐데 더블 카운팅이라기보다는 이 가치를 얘가 느낄 수 있도록 배당이나 매각이나 뒤에 나오는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카운팅하자라는 의미의 리포트입니다. 자회사를 상장해서 돈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 지주사한테 좋으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자회사 상장 전에 이렇게 있다가 자회사 상장한다고 올랐다가 자회사 상장하고 나면 이렇게 빠지는 여기보다는 높은 어떤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회사 상장할 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자회사를 상장하면 구주 그러니까 원래 모회사가 H가 갖고 있는 아들회사 썬회사를 갖다가 지분을 파니까 현금이 유입되잖아요. 그 현금 유입이 기업 가치의 상승 혹은 배당으로 되면 다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것들을 그렇게 분배하지 않으니까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블 카운팅보다는 분배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로열티 수익을 잘 봐야 되고 로열티는 보통 매출에 관련돼서 주지 않습니까? 매출의 몇 프로를 준단 말이에요. 매출의 뭐 0.03%든 뭐든 회사마다 다른데 그걸 주니까 로열티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배당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회사의 배당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지주회사는 배당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만 잘하면 주가가 하락할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하락하니까 그런 거를 하면 주가는 괜찮다라는 걸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도 보면 정산이 문제다. 정산을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팔아서 목돈이 들어오면 배당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자회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모회사가 배당을 통해서 자본을 올려서 배당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안 오를 수 있겠냐. 대주주만 월급이나 기타로 가져가지 말고 주주들에게 적정한 배당을 해야 될 텐데,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있어야 된다. 펀더멘탈의 주 수익은 배당 수익과 로열티 수익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산 과정을 안 하거나 부실해서 수급이 약해지는 거다. 지금이라도 정산을 잘해서 지주사 가치를 올려라.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것들 한번 보자고요. 로열티 수입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최근 자료는 잘 못 구해서 과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9년도인데요. 한화가 831억, DB가 28억, 194억. 갑자기 뛰었네요. 6배가 뛰었어요, 6배가. 미래자산이 104억, 116억. 꽤 크네요. 자, DB가 28억에서 194억이 됐으니까 DB 한번 볼까요? DB는 되게 재밌는 게 DB인데요.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DB 브랜드를 쓰면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군요. 그러면 DB에서 제일 많이 내는 애는 누구냐? 라면 DB 하이텍이 아니라 DB 손보입니다. DB 손보 등이 2018년에 28억 냈는데 29년도에는 194억. 잠깐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총 194억인데 194억 중에서 DB 손보가 162억. 대부분 DB 손보가 냈네요. DB 손보가 냈구나. 그런데 DB 손해보험의 주주명부를 보면 재밌습니다. DB가 없습니다. 대주주분들은 계시고요. 문화재단도 있는데 DB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DB 손해보험은 DB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로열티는 DB 손보가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제 뒤져보면 그래? 그러면 DB의 자회사는 뭐가 있어? 라고 보면 DVFIS IT 회사 같고요. 그러면 DB 하이텍은 지분이 12%라서 지분법도 아닙니다. DB가 이렇게 돼 있구나. DB 하이텍을 12% 갖고 있고, DB 하이텍은 2조 6천이니까 12% 하면 2,800억이 넘는 가치를 DB는 가지고 있습니다. DB 손보랑은 상관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로열티 그리고 배당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주사를 볼 때 배당률을 보고 우리가 로열티 수익을 보고 주주 환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